자, 그럼 지금부터 청년들의 진짜 이야기, 청년 에세이 공모전 청담 정담,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만나 뵙고 싶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급하게 함께 또 해주셔갖고요. 제가 그래도 소개를 좀 같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을 너무 사랑하시고 영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또 응원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강종만 우리 군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군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좀 이렇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수님의 인사 말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네. 자, 우리 군수님께서 같이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같이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청담 정담 청년 콘서트에 오미야 도의원님, 또 장영진 영광군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미래의 풍요로움을 함께 구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후원하면서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지혜,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저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가 소기의 성과를 빨리 거양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청년 정책으로 우리 영광군이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데 이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영광군은 청년 예산제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군인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젊음을 무기로 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고 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열리는 민선 8기는 국민이 주인 시대고 바로 여러분이 그 주민의 주인의 중심에 서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보배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영광이 타 지역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섬김의 행정 또 이민 행정을 통해서 국민이 보다 잘 살고 풍요로운 영광을 만드는데 같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은 미래가 밝다 하는 말씀 드리며 오늘 지금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우리 항대건 님하고 또 이태범님 함께 참석한 것 같고요. 또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국형진 센터장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영광의 밝은 미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우리 군수님 안전하게 가시라고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영광군 청년센터 국형진 우리 센터장님으로부터 여러분들 환영의 인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신 분들이 청중평가단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여 분 정도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좀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들 젊었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장혜진 의원님 젊었을 때 있으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청년들의 이야기가 그때 그 시절만의 자기들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받고 이해를 받으면 청년들이 참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죠?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청년들에게 해주기보다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에세이가 20편 중에 7편이 본선이 나왔는데요.
7편의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영광에 살고 있는지 그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좀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청년들도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읽어봤는데 저 청년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더 이야기 많이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했고요. 오늘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청년의 시간들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이 영광에서 처음부터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 타지에서 살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청년들이 아마 곳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건데, 분명히 서로 간에 그런 고충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뉴스 리얼 에세이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공모전 본선 패널로 함께 참여해 주셨던 분들을 같이 함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무대로 모실 건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대표적인 작가님이시죠. 야생초 편지의 우리 황대권 선생님 무대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청개구리의 시험지라는 시집으로 우리 저자이신 현창 이태범 선생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또 우리 패널로 같이 함께 피드백도 주시면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건데요. 우리 황대건 선생님께서는 작품을 미리 함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셨나요? 네, 마스크 벗고 하셔도 편하게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땠냐고요? 네네네네.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 저는 이 영광의 청년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응모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숫자도 숫자지만은 뭔가 청년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정책들 이런 것들만 잘 갖춰지면은 영광의 청년 문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용도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보다 저는 내용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보람찼습니다. 이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범 선생님은 또 네, 어떻게 이번 대회를 함께 하시면서 네, 어떠셨나요? 예. 20분의 그 청년들 다 하나하나 그려졌습니다. 저의 20대, 30대, 40대가 그냥 머릿속에서 살살 떠오르는, 그러면서도 공감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기하고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부분도 새삼 느꼈고요. 여기 영광에 청년들이 많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보니까 문학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도 계셨어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함이 묻어났고 영광의 그 미래가 정말 밝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두 분이서 같이 심사하시면서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어떻게 또 본선 진출을 해야 될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7명의 우리 청년분들을 함께 심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 자리로 함께
이렇게 테이프로 일단 표시해놨습니다. 자, 천천히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동안 생각하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 속에서 본선 진출자 7분을 선발하셨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 7분을 제가 무대 위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장인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박지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수경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고요. 신성신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 박지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박초원님 무대로 모시도록 김초원님 죄송합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석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영광군의 청년 7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정말 우리 영광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담아놨던 그런 이야기들 잘 들어보시면서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선물 있다고요. 선물도 있는데요. 청중평가단 들어보시고 2명을 선정을 하실 거예요. 다 이야기는 좋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을 좀 흔들어줬다라고 하시는 2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뽑아주셔야 되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이름도 기억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항상 모든 자리에는요. 첫 번째가 가장 떨리는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우리 참가자분이 입장할 때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셔야지 아마 떨지 않고 여러분들과 그 감동을 같이 함께 전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부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된 불갑소년의 성장에서 배운 제안을 담아낸 김정성님의 나는 영광을 좋아하나 보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 나는 영광을 좋아하나 보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영광에 대해 불만이 참 많았다. 학창시절 나는 불갑에 살았기에 통학버스를 타거나 부모님의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버스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현실에 짜증을 호소했다. 배차 간격도 짧아지고 늦은 시간까지 버스가 돌아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 얼른 대학생이 되어 운전을 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겐 불만이 있었다. 1시간만 이동하면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 여가생활,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은 영광에 없었다. 여긴 시골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다. 영광은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수가 적어서 여러 시설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이젠 불만보다 포기와 타협으로 내 생각은 굳혀졌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영광은 고향의 의미로만 남아있지 가고 싶고 찾고 싶은 곳이 아니었다. 그렇게 영광의 존재는 조금씩 무뎌졌다. 여느 때와 같이 타지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을 뵈러 영광에 왔는데 평소와 같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새로운 가게들이나 건물들, 정돈된 도로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나에겐 불만사항이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야 드디어 영광이 좋아지는구나. 나 때는 참 불편했는데 라는 생각이었지만 이후에 드는 생각은 약간의 창피함이었다. 마치 맛있는 과자를 사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그저 방간절로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게시판에 바라는 점을 적을 수도 있을 테고 부모님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좋을지 말씀드려 어른들에게도 나의 생각을 공유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작은 후회가 됐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내가 영광을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이런 생각을 할 즈음에 다시 본가로 돌아와 영광에 살게 되었다. 이젠 예전처럼 그저 방관자로 살기 싫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영광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고민하고 뭐라도 실천하고 싶었다. 1차원적 접근 방법이 가장 쉬웠기에 지금 내가 영광에 대해 어떤 불만사항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처음으로 나의 불만을 발전으로 개선해보고자 했던 것은 주차였다. 최근에 대신지구를 비롯하여 여러 군데 갓길에 주차 라인을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차량 한 대당 주차구역을 칸별로 나누지 않아서 차량들이 간격을 넓게 주차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 칸별로 주차를 했으면 두 세대도 충분히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해당 사항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영광군에서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저 불만만 늘어놓았던 나였는데 나의 편의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언가를 실천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 나의 실천에 보람을 느끼게 되니 한 가지 더 제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광장에 버스 승하차장을 비롯한 안전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서 장애 학생을 픽업할 때면 만남의 광장으로 가서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아이를 태우고 지역아동센터에 바래다 주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광장에는 수많은 학원 차량, 학부모들의 차량, 통학버스 등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의 요충지인 삼거리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안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위험한 상황을 수차례 목격하였다. 갓길에 차가 정차해 있으니 아이들이 옆 차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다 부딪힐 뻔한 장면, 광장 내에 차량이 회차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부딪힐 뻔한 장면 등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안전사고로 발전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버스 전용 승하차장 설치, 아이들이 차량을 기다리는 공간, 광장 내 주차 라인과 회전 방향 설정 등에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에 고민하게 되었다.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신문고나 게시판에 제출하진 않았으나 조만간 제출하여 개선해보고자 한다. 난 오랜 시간 방관자, 회피자로 그저 영광의 거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영광 국민으로서 나의 불평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평이 다른 사람의 불평이 될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영광이 될까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나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학창시절 나처럼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영광에 대해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빨리 생각이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불평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더 오고 싶고 찾고 싶은 영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나는 영광을 꽤 많이 좋아하나 보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냥 바라봤던 불평, 불만만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 된 것 같은데, 황대건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바로 예. 피드백이 바로 갑니다. 지금 제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아, 예. 지금 최종 7명 중에서 유일한 그 청일점인데. 네, 맞습니다. 6대 1입니다. 청일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저는 이 김정성님의 글을 내 심정으로는 1등을 주고 싶은 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발표하셨으니까 현재까지 1등 맞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네네.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방관자나 단순 거주자로 살고 있는데
그 단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야말로 진짜 널리 알리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주제가 아닌가. 글도 참 잘 썼고,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글자를 조금씩 읽으면서 수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수정본을 나중에 주질 않아서 그런데 그건 네. 저도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도 참조하실 게 글을 쓸 때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소리 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 가장 잘 쓴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읽어서 발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다른 분들도 앞으로 글을 쓸 때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 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바탕으로 네, 이렇게 글을 써주셨다고. 네, 호평이었습니다. 네, 참고번호 1번이어서 일단은 1등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참가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뭐라고요? 김정석. 네, 꼭 참가번호 1번 네,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청년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청년의 마음을 잘 표현해줬다고 합니다. 김초원님의 청춘도 방황도 두렵지 않아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 청춘도 방황도 두렵지 않아. 캠퍼스 생활의 꿈은 어느새 평범한 일상으로. 고등학생 시절의 수험 생활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학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흔히 대학에 가면 억눌렸던 청춘의 에너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신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서 정신없는 초반 두어 달이 지나고 나면 대학 캠퍼스의 환상은 수업 귀가의 일상적인 생활로 치환된다. 고등학교 기숙사가 너무 답답했던 나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꿈꿨고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선택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에너지를 다 발산하려는 듯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글로벌 마케터와 같은 대외활동에 참가했다. 처음 몇 차례는 새로운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마냥 즐거웠고 스스로 으쓱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도 잠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주객이 전도되어 학과 공부가 대단치 않게 여겨졌고 낯선 사람과 협업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커졌다. 학교에서나 대외활동에서나 사람들은 나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듯 보여 거리감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취업만을 생각하고 선택한 대학과 학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다. 등록금 부담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장학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를 할 바엔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보자. 각종 행사의 열기도 시들해지던 5월.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과 성적이 좋아야 했기에 나는 수업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고 결국 1학년 2학기 때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머리 아픈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장학금을 꾸준히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 학업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닐까? 지속적인 노력 덕에 학과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를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교내 근로장학생 권유를 받게 되어 장애학생 도우미를 시작했다. 장애학생에 대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편견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해보자는 도전정신이 앞서 용기를 냈다. 드디어 목표가 생기다.
2년간의 근로장학생 활동은 내가 타율적인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 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깨닫는 전환점이 되었다. 장애인들도 일부 신체적 불편함이 있을 뿐 우리와 똑같이 소통하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직접 경험하며 배운 계기였다. 내가 맡은 일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과 동행하며 이동보조, 수업 필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장애 학생을 돕는 일은 쉽지 않았다. 주위의 불편한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적도 있었고 한여름에 낑낑대며 휠체어를 옮기기도 했다. 그래도 대학 생활을 함께하며 밥도 같이 먹는 동안 애정이 쌓여갔다. 어느새 친해져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이 생활 중 불편함을 느낄 만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동 통로가 없는 건물이나 계단 사이에 턱이 높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도처에 있었다. 대학 본부에 문의했으나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굳은 의지가 생기는 경험을 했다. 언니와 하굣길에도 동행하곤 했는데 수업이 늦게 끝날 때는 퇴근 시간대와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 승객이 많았던 저상버스에 언니를 태우는 과정에서 버스 기사님이 우리에게 사람 많은 시간에 왜 돌아다니느냐고 다그치는 말씀을 하셨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드라마라면 누군가 정의감에 불타올라 박차고 나가 기사님께 면박을 주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청춘도 방황도 두렵지 않아. 근로장학금으로 버는 돈과 장학금으로 한 학기 용돈 삼아 대학생활이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꿈이 생겼다. 바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다. 공무원이 되면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개선시키고 그들이 보다 쉽게 이동하며 남들과 같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장학금을 모은 돈으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수험 공부를 시작했다.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나는 4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 받은 장학금으로 수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은 영광군 홍릉읍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2년차 공무원으로서 힘을 보태고 있다. 장애인 업무는 최근에 배우기 시작하여 어려운 점이 많지만 출장을 다니며 관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꿈에 설레기도 한다. 근로장학생 활동이 없었다면 학교 생활에 애정을 갖고 충실히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 생활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했을지 꿈을 이룬 지금의 생활도 없었을지 모른다. 방황하던 새내기 대학생인 나에게 근로장학생 활동은 내 진로를 밝혀준 내비게이션이며 지금의 나를 키웠다. 네, 우리 두 번째 참가자 청춘도 방황도 두렵지 않아라는 글로 함께 해줬습니다. 이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해봐라,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봐라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우리 두 번째 글의 내용은 그런 포커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태범 선생님은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예, 먼저 잘 감상했고요. 네. 이 글을 읽을 때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보통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든 시기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다 모든 게 끝이다. 끝이야 하고 했는데 대학 생활을 막상 해보니 또 이거 대학 생활도 회의를 느끼고 뭔가 그것은 이제 뭔가 목표나 꿈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꿈을 찾았어요. 장애인 그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 과정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누구나 다 꿈이 있겠지만 그 꿈을 찾는 그 과정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동기부여나 전환점 이 시기가 다 다를 거니까 하지만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극복하고 그 이겨냈다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현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예, 센터장님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피드백 주셔도 네, 괜찮으니까요. 네,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참가자 김초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발표자입니다. 영광 출신 청년 중 영광에 사는 대부분 청년들이 바로 유턴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유턴 청년 이야기를 담담하게 글로 이렇게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박지한님이시고요. 울타리 벗어나기라고 합니다. 큰 박수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울타리 벗어나기. 초중고등학교를 영광에서 자라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집을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나는 졸업을 하고 집과 멀리 떨어진 서울로 학교를 정하고 떠났었다. 처음으로 혼자 내린 큰 결정이었다. 1, 2개월은 새로운 환경들과 다양한 문화 공간들로 즐겁고 설레기만 했었다. 하지만 그 설렘은 그리 길게 가지 않고 끝나버렸다. 빠르게 흘러가는 서울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한 나는 졸업을 마치고 바로 영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성인이 되면 무엇이든 자유로울 줄 알았던 나는 집으로 오게 되며 달라진 생활 패턴으로 부모님과 잦은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다. 20대 초반의 나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고 그냥 나의 편안함만을 찾으며 자유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마음을 다잡고 첫 번째로는 경제적 독립을 먼저 하기로 시작하였다. 마트, 식당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정적인 직장을 찾기까지 4, 5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1년간은 지갑에 채워지는 돈들로 나를 외적으로 꾸미기에 바빴으며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독립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 독립이었다. 학교 생활 이외에 집을 떠나 생활해 본 적 없던 나에게는 무척 꿈 같은 일이었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집에서 다니며 전략되는 돈이 40에서 50만 원이 되다 보니 쉽게 독립을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2년 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청년 마을이 되며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생겨나며 첫 입주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꿈꿔왔던 일이 가능해지며 바로 입주를 하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에 이것저것 물건을 구매해 나만의 방으로 꾸미고 정리하였지만 금방 어지럽혀지고 치우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셨던 일들이 나 스스로 하다 보니 독립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를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독립은 경제적, 육체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한 정신적 독립이 가능했던 것 같다. 두 가지의 독립을 이루며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게 되며 더 찾아뵙고 도와드리는 것이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나의 고향 영광에서 살아가며 나의 울타리에서 독립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경험들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모, 선생님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전보다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나는 10년간의 나라는 청년을 찾기 위하여 방법을 찾았고 왜 계속 영광에서 살고 있어? 라는 말들을 들었다면 30대의 앞으로의 나는 영광에서 사는 것도 좋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살 수 있고 새롭고 넓은 울타리가 되는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아마 다 또 비슷한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지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금전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까지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문구가 되게 기억이 나요. 왜
영광에서 살고 있을까가 아니고 영광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또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잘 풀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무선 마이크 한번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지하 청년이 최근에 신부가 됐어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신부. 네. 네. 그 말씀대로 이 생각의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에 나가 산다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정말 우리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모두 행복한가? 근데 고향에 살고 있거나 떠났거나 사실은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 그곳이 행복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 정말 대단한 일이고, 네. 이런 모델들이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박지하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행복한 것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좀 더 격려받아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로 발표해 주신 우리 박지안님이셨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대건 선생님, 이태번 선생님도 중간중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편안하게 마이크 잡고 피드백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 사는 청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외지에서도 영광으로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이야기하죠. 네, 신성신님, 이방인이 영광살이, 네,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방인의 영광살이. 나는 29년산 순천 토박이다. 대학교까지 순천에서 나왔으니 진또배기 순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가 부모님의 둥지에서 뛰쳐나와 첫 둥지를 튼 곳은 영광이다. 영광 하면 굴비는 알았지만 영광이 같은 전라남도인지도 굴비가 생선 이름인 줄 알았던 나에겐 굉장히 생소한 곳이었다. 직장으로 오게 된 영광. 처음에 왔을 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문화적 충격은 좀 두루 말할 수 없다. 다들 군청을 간다고 했다. 군청이 뭔지 몰랐다. 영광군의 관청, 평생 시청만 알고 있었던 나에게는 문화 충격이었다. 그리고 54,000명 지키기 운동, 내 고향, 내 주소 갖기 운동. 인구 숫자에 예민한 것이 나에겐 두 번째 충격이었다. 우리 회사는 타 지역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많았기에 영광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라곤 업무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점심에 먹는 식당 사장님. 영광 현지 친구를 사귀고자 해도 계기가 없어서 불가능했다.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둥지 안에서 더욱 똘똘 뭉쳤다. 이런 내가 두 번째 둥지에서 나오게 된 계기는 청년센터였다. 우리끼리 한 끼라는 행사를 알게 되었는데 밥을 준다고 해서 신청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지만 밀키트를 제공하니 줌으로 같이 먹자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신선해서 신청해봤다. 처음엔 먹방인 줄 알았다. 막상 참여해보니 영광엔 20대라곤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때를 계기로 청년센터에서 매달 행사 문자를 받았고 군민의 날, 체력 측정데이, 모임 지원 사업 등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중 내가 올 한 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면 청년 싱크탱크 단체에 함께한 것이다. 청년 싱크탱크,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영광군 관련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현안 문제 등 이런 일을 하는 단체이다. 현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제안을 해보자라는 목표로 매달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오프라인 회의를 했다. 개인 사업자, 은행, 관공서 직원 등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우리는 20대부터 40대,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라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다. 나에게도 드디어 영광 현지인 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하나 둘 털을 잡아가다 보면 진정한
영광 군민이 되겠지. 나는 영광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뜨겁게 움직이는 이상 영광군은 소멸되지 않겠다는 희망이 있다.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이방인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방인들이여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도전하라. 네. 네 번째로 발표해 주신 신성신 님이셨고요. 네. 순천에서 사시다가 영광까지 오게 되었는데 문화 쇼크라고 하죠. 네, 문화적인 충격을 군청이 뭐예요? 예, 그리고 숫자에 그렇죠. 네, 되게 예민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에서 사셨던 분들은 뭐 군청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으니까 뭐 읍면, 음사무소 뭐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도대체 거기가 어디예요라고 이렇게 왜냐면 시에서는 동사무소 뭐 이렇게 다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우리 청년센터에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영광을 마음껏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황대건님, 네 어떠셨나요? 네,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 낯선 곳에 온 심정들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은 이방인 청년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청년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청년센터 홍보도 아주 잘해줬고요. 어쨌든 간에 그 청년센터를 통해서 이방인의 낯섦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높이 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넘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청년센터를 알기 전까지는 같은 이방인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래서 되겠는가 해갖고 출구를 찾은 게 청년센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청년센터가 좋은 역할을 물론 하지만 이 지역이라는 것이 모든 세대들이 아우러져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결국 청년센터를 통해서 청년센터를 넘어서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점을 좀 특별히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네. 제가 꼭 해드리고 네네네네네. 싶었어요. 이분께는 저도 이제 이방인인데 여기 한 30여 년 영광 살다 보니 영광 사람이 됐고요. 네. 정말 텃세가 심합니다. 심한데 심지어는 뭐 제가 단체에 있었는데 뭐 단체에서는 영광 사람이 아니면 회장도 못 한대요. 왜 타 지역에서 회장을 해? 이 정도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 네네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제가 학원을 30여 년간 했는데 그 학원 원장님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않고 대우를 또 해줬고 연합 회장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느끼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니 영광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여기서 이렇게 묻어서 같이 가다 보면 제가 영광 군민이고 제가 영광 군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래서 아마 이런 조언들을 같이 해준 것 같아요. 추후에도 계속 만나셔갖고요 피드백도 함께 해주시고요 같이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네, 많은 조언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로 함께 발표해 주셨던 우리 신성신님이었습니다. 네, 박수 함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이제 절반이 이렇게 발표를 다 끝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청년들로서 뭐 다양한 서로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지금 느끼는 점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따가 투표 잊지 마시고요. 이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째 네, 참가자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참가자분 중에서 작년에 수상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네, 유일한 수상자이시기도 하고요. 마지막 청년의 날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또 심사위원분들의 높은 찬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최수경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청년, 영원히 청년이고 싶어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직은 청년, 영원히 청년이고 싶어라. 전라도에서 나고 자랐지만 남도에 내려올 일은 거의 없었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살며 대부분 대전이나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익숙했지 아래로 내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내가 영광 땅을 처음 밟은 것은 사방에서 따스한 봄 흙냄새가 올라오고 보리들이 제법 훈훈한 바람결에 고개를 흔들며 나날이 여물어 가는 때였다. 2002년 부모님을 모시고 영광을 찾았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 생의 끝자락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 영광군 백숲 길룡리 영촌마을.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영광에서 아버지의 병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라며 길룡리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하루아침에 환자가 된 아버지. 할 일 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게 고역이었으리라.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고 낮에는 낚시를 했다.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하니 공기도 좋았다. 요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호전되리라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지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께서 채소가 가득 담긴 소코리를 들고 문을 두드렸다. 마을 속에 살았지만 먼저 인사조차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다. 그런 우리에게 고요한 손길이 다가온 것이다. 문득 그동안 내가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대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거칠고 투박하지만 넉넉한 마음씀에 가슴이 훈훈해 왔다. 그냥 수다만 떨어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우리 가족에게 조용히 다가온 손길은 뿌리칠 수 없는 정다움이었다. 각박했던 마음에 인간의 온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했던 그때의 기억은 아랫목만큼이나 아늑함으로 자리 잡는다. 5월 중순의 들판에는 훈훈한 늦봄의 생기가 부드럽게 대지를 뒤덮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영광은 사랑스러운 동네였다. 겉으로는 서로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족처럼 친한 이웃처럼 서로를 걱정하고 의지하며 사는 동네라는 나름의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청년 시절. 영광에서 직장을 얻고 20년을 지내며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영광으로 이사를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데 나는 오히려 시골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친정에 가면 주변 어른들이 영광 애기들이라 부르곤 했다. 아이들은 그것이 촌놈을 뜻한다며 극구 부인했다. 그랬던 두 아이가 건강히 유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둘째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시골이라고 해서 오히려 혜택을 보았으면 보았지 손해를 본 것은 없던 것 같다. 영어 수학 학원은 안 다녔어도 대신 상가들을 맘껏 뛰어다녔고 갯벌에 가서 조개도 줍고 모래놀이도 실컷 했다. 군에서 지원하는 승마며 수상스키 등의 레저 스포츠를 즐겼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첼로와 클라리넷을 배우고 예술의 전당에서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하며 도시아이 못지않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살았다.
어쩌면 도시에만 살았다면 이런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모른 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내가 바라본 영광 지역 중고생 교육 여건은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았고 사교육을 받으러 광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과 열정은 누구 못지 않았다. 도시에 산다고 그 열정이 더 크고 시골에 산다고 그 마음이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고민을 나누며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 초등생부터 중학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 대부분 고민하는 지점은 비슷했다. 서로 비교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서로 응원하며 그 마음을 달랬다.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라는 말처럼 누군가와 비교하면 끝이 없었다.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고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섰다. 이런 문제가 영광을 벗어난다고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했다.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증진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 교육의 주체로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런 문화를 선도해 나가면 어떨까? 청년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린다. 청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책소리라는 독서 토론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독서와 토론을 통해 지역의 독서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작은 바람에서 출발했다. 독서는 생활이고 문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작된 신박한 도전 프로젝트.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건강한 습관,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어른들부터 실천하다 보면 자녀들도 자연히 보고 배우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해라가 아닌 함께 하자로 할 때 자녀들도 책 읽기에 동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은 밑으로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도 신압으로 자라리라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책 읽는 마을, 영광을 마음속으로 그리게 되었다. 꿈의 도시가 아닌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책 읽기에 동참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변화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화는 누가 시켜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의 변화가 우선이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탄하고 아쉬워 말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이 되리라. 묵은 생각을 꺼내 햇살에 말리며 그럼에도 아직은 청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리라. 네. 5번째로 발표해 주신 우리 최수경님이셨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그렇죠? 네,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살아가는 건 다 똑같고 비슷하다. 네, 이런 게 좀 묻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글만 잘 쓰는 줄 알았는데 네. 낭독도 잘하네요. 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고 실은 평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이거 읽는데 전문 작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이제 맞춤법이나 이걸 이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막 표시를 하는데 흠을 잡을 수가 없었고 이 심사 평가는 맞춤법을 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글이 매끄럽고 여기에 이제 그 수필의 에세이의 그 진정한 그 모습들이 문학의 그 특성들이 다
교훈적이고 깨닫고 뭐 이런 모든 면들을 다 전문적인 수필가처럼 써서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래서 여기서 나오는 교훈이 이거 같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자. 예, 그러면 글도 잘 쓴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저는 그 최수경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네. 있는데 네. 보니까 그 응모자 중에서 제일 고령자이시더라고요. 네, 마지막 청년이라는 네, 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마지막 청년이다, 이 청년의 마음을 간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청년 시작이에요. 이 시골에서는 70까지 청년입니다. 네. 예, 우리 동네 노인정에 나이 70 먹은 사람들이 네. 노인정에 안 나와요. 70 먹었는데도 노인정 가면 따까리 노릇만 하니까 그래서 시골에서는 70까지 청년이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젊으니까 많이들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원래 그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 아시죠? 네, 대한민국에선 청년 기본법을 만 18세부터 32살까지 정해놓긴 했어요. 근데 지역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연령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시래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발표해 주셨던 우리 최수경님이셨습니다. 네,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떨릴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남았는데요. 네, 아마 처음 하셨던 분들은 이제 편해지셨을 거고요. 네, 마지막 이제 두 분께서는 더 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발표해 주실 거고요. 영광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인사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만나서 영광입니다. 네, 네,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 아마 외지 사람들은 이런 말장난 같이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도 또 영광을 또 기억할 수 있고 그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가번호 여섯 번째로 오늘 발표해 주실 박지연님의 제목은요, 만나서 영광입니다입니다. 자, 박수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20대 후반이 된 이후로 어느샌가 제철을 따지는 인간이 되었다. 그건 내가 시골 인간이 다 되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키우게 된 조금 철이 든 인간.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어간다. 나의 보이는 직업은 카페 사장. 그 속에서 나는 다양한 일들을 하며 먹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프로 엔잡러다. 카페라는 공간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팔고 남은 시간에는 웹툰 채색 어시스트로서 작업을 하며 여름에는 부지런히 채소들을 가꿔 소량 판매하는 농사꾼이 가을에는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파는 나무꾼이 되었다. 때때로 손으로 꼼지락거려 만든 것들을 판매하기도 했다. 친구 한 명 없는 이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솔직히 맨 땅의 헤딩이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으며 그 당시 주거 공간도 마땅치 않아 부모님께 신세를 져야만 했다. 차가 없으니 교통 시스템도 잘 모르겠고 또래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게 느껴졌다. 주말이 다가오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김없이 익숙한 도시로 향했다. 그렇게 영광과 도시를 방황하던 나는 점차 지쳐갔다. 몸은 분명 영광이 있었으나 마음 한구석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매주 도시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흙을 만졌다. 메말랐던 마당에 장미와 허브를 잔뜩 심고 채소 씨앗을 뿌렸다. 앞만 보고 달려갔던 내가 낮엔 초록빛 땅을, 밤엔 별빛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고 있다. 나의 마음이 초록빛으로 차오를 무렵 영광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작은 영화관이 생겼고 새로 생긴 터미널 건물엔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도 들어섰다. 나도 점차 이곳에서의 삶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영광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이다.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맑은 공기와 마당을 가꾸는 즐거움을, 부담스럽다 느꼈던 이웃들의 한결같은 다정함을 나는 보았다. 영광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을 꼽아보자면 바로 사람들이다. 나이대와 상관없이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타 지역에서 영광으로 온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삶의 권태를 우정과 사랑으로 채워나갔다. 사람과 사랑이 채워지자 여유가 생겼다. 쉴 새 없이 몰아치던 도시의 삶이 더는 그립지 않았다. 흙을 만지고 책을 읽는, 차를 마시며 요가를 하는 이곳에서의 삶이 참 따뜻하다. 며칠 전 평택에 살던 언니가 내려와 함께 살 집을 구했다. 서울이 아닌 삶을 상상해 본 적도 없던 우리가 이곳 영광의 터를 잡다니. 그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막막함일지 기대일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겁먹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내가 기꺼이 영광의 숨은 맛집과 안주가 기가 막힌 술집, 노을이 끝내주는 백수해안 도로까지 풀코스로 안내해 줄 테니 말이다. 이토록 소박하고 무탈한 영광의 삶을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이곳도 도시 못지않은 다채로움과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이다. 시골이란 투박한 두 글자 안에 담긴 삶의 여유와 나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사유의 시간을, 그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희녀한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6번째로 함께 이야기해 주셨던 박지현 님이셨는데요. 낯설다. 네,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과 도심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많은 그 시간들에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간에 아마 좀 내려놓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열리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또 이웃도 함께 보이고,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영광에 함께하고. 평택 언니도 여기 자리 오셨나요? 여기 안 오셨나요? 네, 평택 언니 또 말 그대로 지금 청년이 청년을 불러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명 한 명 같이 또 우리 살기 좋은 우리 영광에서 함께 서로 살아가고자 또 이렇게 힘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읽으시면서 센터장님 어떠셨나요? 네, 요쯤에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목근육에 거미줄이 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스스로 인간이 자기가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되게 창의적인 동물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도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한 선택권에서 내가 거기에 종속되려고 많이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한데, 없는 것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뒤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느꼈고요. 저도 영광 와서 일만 하고 사는데 나도 좀 이렇게 내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감동을 좀 느꼈습니다. 또 청년에게 배우네요. 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일들을 만드신 것들 많은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박지현님 잘 들었고요. 제가 20명 원고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해했던 사람이 박지현님이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내가 질문을 한 2가지가 있어요. 이 글을 읽고 네. 이분은 제가 볼 땐 좀 천재형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멀티가 가능한 예. 그런 이 문장 자체에 천재성이 엿보여요. 그래서 이 글쓰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독서 모임 하신대요, 여기도. 네. 예. 첫 문장에 시골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보통 시골 사람이라 그러지. 도시 사람, 시골 사람,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시골 인간이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어떤 철학적인 이유나 예? 존재론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장에 철따라 나는 작물을 먹고 철이 들었다 하는 게 이제 이유를 밝혔어요. 그래서 그 시골 인간이라는 것을 잘 커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의식하면서 썼습니까? 인간이란 단어를? 혹시 마이크 한 번만 네,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모르고 쓴 거예요? 아니면은 라임. 네. 저희가 그 랩에서는 항상 라임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죠. 예, 뭐 그쵸.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촉촉촉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갑자기 바뀌셨나요? 천재가 아닐 것 같다. 이건 네, 변함없나요? 그 이야기는? 네, 변함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이것저것 지쳐갖고 텅 빈 마음이었는데 뜬금없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떤 일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가 무언가 골몰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설명이 아무것도 없이 텃밭을 가꾸게 됐는데 그게 좀 궁금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뭐 네. 컴퓨터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텃밭에 빠지게 됐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아기 때 흙을 만지면서 촉감놀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흙을 만지면서 좀 저의 그 감각들을 좀 살리고 제가 좀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부터 제가 그 채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손으로 키운 식물들을 내가 먹는 자급자족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풀을 이제 보고 흙을 만지고 이러면서 저 스스로를 좀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아우. 이 질문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궁금해 죽어버릴 뻔했습니다. 저 갑자기 텃밭을 네 하면서 뭐든가 이게 좀 그때가 아마 그 시기가 좀 이렇게 공허함을 좀 채워주는 게 아마 텃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번째로 함께 발표해 주셨던 우리 박지연님이었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의 순서예요. 네, 무지하게 떨릴 겁니다. 예, 그동안 너무나 심사위원분들도 좋은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과연 나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도 걱정이 될 것이고 아마 이야기할 때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데 그렇죠? 네, 자 7번째 우리 아동 청소년 청년 시절을 온통 영광에서 보내면서 느낀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주신 분입니다. 장인환님이시고요. 그냥 나 그리고 영광입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스탠딩 마이크를 해주셨더라고요. 작품명 그냥 나 그리고 영광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영광에서 나고 자라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야기랑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바라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적어냈는데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시 앞두고 있을 때 제 주변에 친구랑 가족들 모두가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당연히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부모님께 반항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유독 그 시기에는 그렇게 반항을 하고 싶더라고요. 정해진 코스대로 인문계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 가는 그게 너무 정해진 뻔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반항을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쟤는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내신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구나.
근데 막상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학생이 되니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내신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면 좋은 거니까, 나한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반장, 부회장, 학생회 활동하면 그것도 나한테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렇게 열심히 목적 없이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 모두 제가 엄청 부지런하고 뭐든 척척 잘 해내고 엄청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저는 저를 잘 모르겠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주변에서는 날 이렇게 바라보고 넌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았는데,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은 대학을 진학을 하던, 취업을 하던, 군대를 가던 본인 나름대로의 진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얘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이것저것 뭘 더 많이 했었는데 애들은 본인들의 진로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는데 왜 나는 계획이 없지?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겁이 났어요. 제가 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여러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성적 관리 했으니까 그 성적에 맞는 대학교 가서 성적에 맞는 과 가서 취업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또 저는 그러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광을 무작정 계획 없이 떠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영광을 부모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막상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생활하는 게 저는 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겁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영광을 떠나지 않고 정착을 했어요.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학생일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겪어보지 못했던 영광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영광은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식당이거든요. 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보통 학교 끝나면 카페를 가니까 영광에서 밥을 사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영광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막 학생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에 막 인스타 감성의 식당들은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대체 누가 가는 거야? 장사가 되긴 해? 어떻게 아직까지 유지를 하지? 싶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맛집이라고 소개하면서 여기 없으면 나 이제 점심 못 먹는다고 이러면서 제가 막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영광에 뭐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 영광에 뭐 놀만한 게 뭐가 있어? 영광에서 놀 바에는 차라리 그냥 광주나 다른 지역 가가지고 훨씬 더 좋은 문화 생활하면서 더 재밌는 생활하면 되지. 영광은 시골이고 촌이어서 놀만한 데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에서 열심히 놀러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터를 잡아서 살아가고 있고 영광을 좋아하고 아끼더라고요. 영광의 청년들한테 취업이나 창업이나 문화생활을 해주고 싶은,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청년센터도 있었고요. 영광에 정착한 청년들 또는 정착하려고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인 청년들에게 엄청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군 정책들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몰랐을 뿐.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준비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는데요. 영광 이 사람들 진짜 청년에게 진심이구나. 너무나도 영광은 청년에게 뭐든 해주고 싶고 너 왜 이거 안 해? 이거 좋은 거 있어. 이것도 해봐. 이러는 영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또한 제가 영광을 떠나지 않고 정착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었던 모습이지 않나. 제가 청소년일 때와 청년일 때의 모습, 영광을 바라본 모습이 다르듯이 20대의 나랑 30대의 나랑
뭐 나중에 50대, 60대가 된 내가 바라본 영광이 너무나 달라져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영광은 그대로인데 나이를 먹어가서 내가 변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대로인데 영광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을 해서 바뀌는 경우,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엄청 기대가 됐어요. 영광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내가 바라본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 차후에. 그래서 현재 저처럼 영광에 있는 청소년, 청년분들도 꾸준히 영광을 겪어보시다 보면 새롭게 발견되는 영광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7번째로 함께 발표해 주신 장인화님이셨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죄송하지만 22살. 한참 무언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놀 나이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보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청소년기에는 딱 볼 수 있는 게 학업이라든지 딱 그 연령대에서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 아마 그 보이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또 다양한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게 더 많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요 지금 22살 나이대가 딱 인스타 감성이거든요. 예, 좋아하는 사진 셀카 찍고 친구들하고 이쁜 데 찾아가고 재밌게 놀고, 네, 이러고 싶은 나이인데요. 네, 빠르게 철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예, 정말 독특한 그렇죠. 캐릭터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읽는 거하고 지금 여기 이야기꾼, 재담꾼, 뭐 유치원생들에게 그 구연동화, 이거 실사하는 그런 구연동화꾼으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이 수필이 참 개성적인 글이잖아요. 가장 그 개성이 강한 글이라고 보고, 이 글보다는 제가 글은 읽었지만 글에 대한 평가보다는 우리 국형진 센터장님 영광 못 떠나게 꼭 눌러서 영광 눌러서 정말 우리 영광을 정말 뭔가 틀에 짜이지 않고 틀에 박힌 게 아니라 틀을 깼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입시 이거에서도 틀을 깼듯이 이 지금은 틀을 깨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영광의 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장인화님. 장인화. 네. 이분은 원고가 필요 없네요. 네. 원고하고 맞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즉흥적인 이야기가 더 많았나요? 그러니까 이거 달리 말하면 이분은 구술체의 달인입니다. 네. 뭐 속된 말로 하면 말빨이 아주 센 거죠. 이런 분은 방송계로 나가야 됩니다. 아나운서나 성우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크게 성공하실 분인데, 아무튼 진짜 이 글보다도 말이 훨씬 멋진 이런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희 그 심사할 때 네. 그 모두 다 사실 이렇게 말이 정돈된 표현들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혼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고 어머 얘 어떡하니 떨어지겠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네, 그랬는데 심사위원 전원 통과였어요. 네, 좀 이렇게 색달랐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젊음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꼭 에세이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여준 것 같고, 네. 사실 그 장윤아 청년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장인아 청년은 참 운이 좋았고 기회를 받았고 네. 또 그 기회를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그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안을 못 주니까 떠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젊은 청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함께 보내주세요. 네.
저도 딱 그 고등학교 그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그 나왔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아따 야무지다잉. 네, 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따 독특하다잉. 네, 뭐 이런 표현들이 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번째로 함께 이야기해 주셨던 장인환님이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7분의 심사 집계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대상 50만 원, 최우수상 30만 원, 우수상 20만 원. 뭐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같이 함께 상품권도 나눠드리면서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 2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2분을 먼저 심사하도록 그 시상을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오미야 의원님, 장현진 의원님께서 같이 함께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분의 의원님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수 함께 보내주세요. 네. 제가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천천히 한 걸음 나오셔갖고요. 우리 양쪽 의원님과 같이 함께 네, 의원 저쪽에서 피켓을 같이 함께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순서대로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 축하드립니다. 6번, 5번 축하드립니다. 2분. 네, 자, 네, 오늘 6번째로 이야기해 주시고 5번째로 이야기해 주셨던 박지연님과 그리고 최수경님입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뒤에 계셔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마지막에 단체 사진 찍을 거니까. 네, 자, 우리 2분의 의원님께도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을 말씀드려야겠죠. 그리고 우수상입니다. 네, 대상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의 대상 7번 장인화 우리 센터장님께서 함께 심사위원님께서 네, 직접 시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심사 도와주셨던 네, 가운데로 오세요. 이왕이면 가운데로 와서 예, 같이 함께 우리 네 심사해 주셨던 우리 황대건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이태원 선생님과 우리 센터장님도 같이 올라오셔갖고요. 우리 우수상 같이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네 분에게도 예, 함께 피켓을 네, 센터장님과 네,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같이 함께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에게도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오셔갖고요. 일단 네, 가운데로 좀 다 와주세요. 우리 심사위원분들, 센터장님, 네, 우리 네, 오늘 함께 하셨던 우리 네 분들께서 같이 함께 우리 수상하셨고 그리고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셨던 우리 청년들에게 응원의 아마 그 박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우리 영광에서 더 멋진 청년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7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 해맑네요. 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수상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떻게 오늘 이 자리가 나에게 좀 좋은 추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해요 오늘? 마이크 잡을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마이크 잡았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내년부터 네가 진행할 것 같아요. 이제 참가자가 아니고요. 더블로 보자고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우리 심사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센터장님 비롯해서 우리 많은 직원분들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모두에게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화이팅!